6번을 보셨는데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봐서 원칙은 직권 말소이지만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하는 등기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사례형으로 출제가 2번이나 됐어요. 사례형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특약 등기의 직권 말소.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하시겠죠,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시에 환매 특약을 체결한다고 했죠.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환매 특약을 체결하면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했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환매권은 형성권이라서 청구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이 환매권의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환매특약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한다고 했죠.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매권의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때 이 환매권을 을에게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환매는 다시 체결된 매매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환매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등기 이루어져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환매 등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환매권 행사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지 요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환매권이 행사가 돼서 환매가 이루어질 때는 소유권 되찾아오죠. 되찾아오는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되찾아오는 것이지 요 등기의 말소 등기를 통해서 되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때 3개의 등기가 나타나는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 을은 대항력에 복종을 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리고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이때 이 2개의 계약은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이때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입니까? 이게 주고, 요거죠. 이게 주고 이게 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 이거 실효되겠습니까? 실효되지 않습니다. 2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냥 하죠. 이 시점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고 동시에 환매 특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죠. 이 2개의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한다고 했죠.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하니까 2개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어쩔까요? 동시에 신청이 됐으니까 동일하겠죠. 순위는 어떨까요? 접수번호가 같으니까 순위도 같겠죠. 순위도 동일할 겁니다. 이때 동시에 신청은 하지만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별건으로 작성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환매 등기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별건으로 작성해, 별개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개로 작성하기 때문에 순위는 동일하지만 순위 번호는 다른 번호를 써야 됩니다. 신청서가 따르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때 순위는 동일하지만 순위 번호를 다른 번호로 써야 된다면 무슨 등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 부기 등기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어느 걸 주등기, 주종 관계는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든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예요. 이게 이게 종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각하되면 자동 각하. 이것이 각하되면 이건 자동 각하되지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하는 것이고 환매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매권도 다른 지역에 돈 받고 팔 수 있죠? 재산권입니다. 이것도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환매 등기를 이전 등기 해줘야 될 때, 네,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기에 부기. 한 번 더 나가야 되니까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에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때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이 동안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이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시점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네? 갑이겠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니까 그 전까지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뭘 첨부하는 겁니까? 인감증명 첨부하는 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 의무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판매 등기 등기 의무자 을은 인감증명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판매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맞아요. 두 번째.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요 환매 등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등기가 되기 전입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이죠. 환매 등기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아직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럼 환매 등기 등기의무자는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환매 등기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을은 등기필 정보를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등기필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도 당연히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고 환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갑의 이름으로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 했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가 이루어질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테고 그때 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 했죠? 직권 말소. 그래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이에요. 대항력 사라지는데 네,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아닙니까? 대항력에 복종했었는데 대항력 복종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얘가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갑이 등기 의무자. 그래서 환매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원칙이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공동 신청을 하냐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환매 등기 말소하겠죠. 환매권을 갑이 포기한다면 환매 등기 말소시켜야 되겠죠.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환매권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그 다섯 가지 경우는 공동 신청입니다.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환매 기간 경과. 이때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환매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 어느 경우에 단독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혼동. 기억 안 나셔요? 혼동.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혼동은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게 혼동이에요. 즉, 요 을이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겨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증여를 통해서. 그러면 갑은 환매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환매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할 겁니다. 그러면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환매권자예요. 갑.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소유자입니다. 갑.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는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이 되는 게 혼동입니다.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외워두십니다.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세 번째, 이게 시험에 제일 중요한 점.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환매가 성립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갑 명의의 환매 등기는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관 말소. 되셨을까요? 이거는 시험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질 때 환매 등기가 실행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면 환매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번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놔 보죠.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된 후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왜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들이셔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주겠죠.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여기가 통행로가 이렇게 설정이 될 텐데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이 부분을 뭐라 불러요? 지금 5월인데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셔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이 토지를 받들고 있죠. 통행되고 있으니까 받드는 역할을 한 토지가 뭐예요? 승역지. 승자가 받들 승자예요. 역은 역할이란 뜻입니다. 승역지. 이 승역지는 제한을 받는 토지죠. 따라서 뭐라고 할까? 작을수록 좋습니다. 승역지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니까. 따라서 이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한 겁니다.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 요역지는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니까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넓을수록. 따라서 요역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승역지, 요역지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 따로 있겠죠? 등기부 따로 있을 겁니다. 승역지, 요역지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 따로 있을 겁니다.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합니까? 요역지 등기부에 합니까?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그래서 여기에 지역권이 설정이 됩니다. 1번 지역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명인을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소유권이 넘어갈 때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명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등기 명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목적 뭡니까? 통행.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 남쪽 30제곱미터. 남쪽. 또는 A지점부터 B지점까지. 범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금 승역지는 유역지를 받들고 있죠.
받드는 역할을 한 토지가 승역지예요. 받들성 역할, 받드는 역할을 한 토지. 그러면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를 여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유역지 표시. 요 세 가지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명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설정 등기에는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유역지를 표시한다. 이 범위는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일부일 때는 어느 쪽인지 일부를 표시해야 돼요. 되셨죠? 이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이쪽 설정 승역지에만 이거 기록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유역지에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그래서 이 유역지 등기부에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1번 유역지 지역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적, 통해, 그 다음에 범위. 이때는 유역지 표시일까요? 승역지 표시일까요? 승역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데 이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이 유역지에도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직권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직권. 승역지 등기부는 신청, 공동신청,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서 무조건 두 토지 등기부에 다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하겠지만 이건 등기관이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된 후 유역지 등기 기록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지역권 등기, 이걸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9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등기의 직권 말소.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도 직권 말소였죠. 말소 등기도 직권 말소예요. 이거는 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아까 갑이 소유자였죠. 그리고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맞아요. 이때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요 A를 매수인이라고 부르겠죠. 맞아요. 에이, 그냥 하죠. 이건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A는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행위도 있겠죠. 그리고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때는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입니다. 아까 보신 것은 얘가 매수인이고 얘가 매도인이었죠. 갑의 소유권을 A가 매수한 거죠. 아까 보신 거 가처분 등기. 이거는 거꾸로예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소유자고 얘가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를 갖추면. 그런데 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되죠. 따라서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할 겁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A. A가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갑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A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테고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 A와 같이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소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A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데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집행권원이 필요하겠죠.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게 뭐죠? 판결서. 따라서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때의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관한 소송이 돼요. 이때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판결이 확정이 되는 시점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등기 명의는 이 동안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죠. 아직 말소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갑은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을이 소유가 될 텐데 A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뭐라고 불렀죠? 보전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이때 A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보전소송으로 무엇을 신청할까요?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법원은 결정을 해줄 테고,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하겠죠. 촉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요 등기 밑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네. 이때 등기가 이루어졌을 테고 이제 요 등기부에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겠죠.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A가 승소 판결을 받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이 A를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따라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선, 즉 갑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선 이걸 먼저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도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것도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이 될까요? 동시 신청. 이것도 공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먼저 이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을의 이름의 등기를 말소하고, 이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저것과 이것이. 단지 차이점은 아까 보신 것은 갑이 매도인, A가 매수인. 그래서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A가 매도인, 갑이 매수인. 그런데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이 등기가 말소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요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있었죠, 아까? 없었나? 이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고, 위에 없었나? 있네. 없나? 있네요. 9번. 그래서 거기 보시죠. 9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에다가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둘 다예요. 둘 다 직권 말소죠. 이것도 직권 말소. 아까 보신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 그렇죠. 둘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토지상의 각종의 권리 등기의 직권 말소. 이거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죠. 여기 갑이 이러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용이라고 불렀죠. 이때의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 위에 대법원 청사를 진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 청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때는 이걸 소멸시켜야 된다고 했죠. 이걸 소멸시키는 방법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원시 취득을 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수용 기일이라고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수용 개시일, 수용 기일, 수용한 날 다 똑같은 뜻입니다. 수용 개시일 날 취득을 할 텐데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런데 미등기일 때는,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셔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논리로 본다면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보전 등기 해야 되죠. 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말소 등기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한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기존의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의 이름에서 곧장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원시 취득의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는 다 말소시켜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요 시점은 수용 기일이에요. 그리고 요 시점은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시점입니다. 사업 시행자 이름으로. 그러면 수용 기일부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죠.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죠. 왜?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그 이전에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었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을에게 각종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점에 을의 이름으로 각종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맞아요. 그래서 이 을명에 잘못됐네. 을이 돼야 되겠죠. 소유권은 을이 있고 등기명의는 갑이 있고 병이 돼야 되겠죠. 그럼 병명의 각종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건 전부 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두 번째, 수용기일 이전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이거는 갑의 이름으로 된 등기를 얘기해요. 갑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면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그림 떠오르셔요?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99번지 토지고 A 소유입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갑 소유예요. A가 갑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은 지역권자로서 통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100번지 토지를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수용하고 대법원 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청사가 지어졌을 때 이 직원들도 여기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말소시켜야 될까요? 말소시켜서 안 될까요? 말소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 갑이 사망하면 요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냐면 상속인이 소유자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테고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상속 등기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냐면 요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속 등기는.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따라서 수용기일 이전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수용기일 이전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아요. 왜?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수용 절차가 이 수용의 재결이 실효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용 절차가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수용 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소유권은 원상으로 복귀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관리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용을 인한 등기 전부예요. 이게 좀 어려울 테고. 그러면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맞아요. 예외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직권 말소하지 않은 겁니다. 맞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원시취득이니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아요. 다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요 두 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지문을 또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토지상의 각종의 권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죠.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권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왜 말소한다고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라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왜 직권 말소한다고 했죠? 원시취득이어서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물론 예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의 말소 등기 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직권 말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이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 테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렀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또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갑과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을명의 등기는 말소가 되겠죠. 또한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됐으니까 이 병명의 저당권부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부기등기죠. 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소시킬 겁니다. 직권말소.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11번을 보신 것이고요. 12번 등기관의 가호에 의한 말소 등기 회복 시 직권 말소 회복 등기.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말소도 공동신청, 회복도 공동신청.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말소도 촉탁, 회복도 촉탁. 기억나셔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호에 의한 말소 등기 시 말소 등기라고 표현이 있죠. 그럼 등기관이 가호로 직권으로 말소했다는 뜻이에요. 회복도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구분 건물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대직권 취지의 등기. 대직권 등기는 전유 부분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대직권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단독신청. 단독신청을 통해서 대직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대직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걸 얘기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하나씩 이걸 꼼꼼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외워봤자 의미는 없고요. 암기 안 됩니다. 하나씩 이걸 분해를 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뒤에 내용을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뒤에 내용도 같이 설명이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등기의 대위 신청이 나와 있는데요. 채권자 대위 신청을 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문제 풀이할 때 또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반복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 부를까요? 등기 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게 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신청권이에요. 이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 404조에 의해서 인정된 채권자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대위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등기부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겠습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채권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죠. 제3자죠.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일정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채권이 있을 것. 이 채권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 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채권자 대위 신청권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은 보호 가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 기억해 달라고 했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 등기는 그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즉 권리에 관한 등기이어도 되고 표제부 등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도 괜찮고 갑굴구 등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이 표제부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적인 등기라고 불러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익도 불이익도 아니라고 해서 중성적 등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채무자 이름의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때 분리라는 것은 불이익이라는 뜻이죠.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이익을 갖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의무자죠.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뭐 아니에요. 맞는데. 이 의미가 채무자의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분리라는 것은 불이익 아닙니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불이익은 등기의무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갑이 채권자가 있다면 얘는 대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채무자의 등기의무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A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있는 게 유리합니까? 갑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A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는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이게 대위 신청의 요건인데 갑은 이 한 필지 100번지 토지인데 100번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누가 그래요? 불가능하라고 하다고.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일부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사적자치 원칙상. 일부 매매 괜찮아요. 미법에서 담보권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담보권이 아니라 하자담보 책임. 있죠? 거기 일부 매매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부 매매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맞아요. 일부 매매는 가능하지만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일부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전부로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분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분필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을은 갑의 분필 등기 신청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보죠. 을은 채권이 있습니까?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채권이 발생했겠죠. 이거 유효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등기시청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필등기시청권이 있잖아요. 그 분필등기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죠. 그럼 이 분필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분필등기는 표제부등기예요. 표제부등기는 중성적인 등기라고 해서 이익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그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원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이라고 한다면 대위 신청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본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본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 본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 되셨을까요? 두 번째. 지금 대위 신청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등기 전매. 그러면 이때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병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런데 병 명의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돼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요 병은 요 등기 신청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따져보죠. 요 병은 소유 채권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등기 시청권 있습니까?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요 을명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을의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위 신청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대위 신청과 요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되니까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하나 더. 지금 출제가 되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병은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요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정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의 이름으로 등기돼야 되겠죠. 이때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등기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게 요 병의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러면 요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정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이중의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중의 대위 신청. 따져보죠. 정은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러면 요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대위 신청권도 등기 신청권이에요. 등기 신청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을명의 등기는 병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중의 대위 신청이 인정이 됩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이 인정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대위 신청은 끝내겠습니다. 출제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할 텐데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이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등기를 받아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등기 신청하자고 한다면 등기해 주겠는데 엉뚱한 놈이 오니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대위소송이라고 불러요. 채권자 대위소송. 그러면 이때 A는 승소 판결을 받을 테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갑의 신청이 없어도 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위 신청을. 되셨을까요? 그러면 요 판결서가 있을 텐데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 판결서를 가지고 을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위소송을 통해서 A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가 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 번 했습니다. 네, 한 번 했어요. 여기 판결서를 보시면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고요. 원고가 기록이 되고 피고가 기록이 됩니다. 원고는 누굴까요?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불러요. 원고 누굽니까? A. 피고는 누굴까요? 갑이겠죠. 판결의 효력은 주문과 이유에도 미치지만 원고 피고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고 피고만 소송에 참가했죠. 그래서 원고 피고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에 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을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A와 갑에게만 효력이 있는 판결이에요. 다른 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런데 요 을이 요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에 참가해야만 됩니다. 알았다면 소송에 참가해야 돼요. 이를 당사자 참가라고 불러요. 소송법에서. 참가해야만 되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야만 됩니까? 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때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있는 겁니다. 언제 알았다면. 되셨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알 수 있었다면이 아니입니다. 알았다면.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좀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나와 있는데요.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고 했죠. 우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근거해서 행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있죠. 요건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까? 채권의 종류는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채청이건 물청이건 금전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을 것. 이때의 등기는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표제부 등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아까 요거 분필 등기 신청은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표제부 등기예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면적과 관련돼 있죠? 표제부 등기입니다.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표제부 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가 아닐까. 즉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고 등기관리자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을 보시면 채무자를 위한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원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 원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제3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등기는 채권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본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기 제3자라는 문구가 좀 거슬리죠. 맞아요. 얘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 그럼 채권 채무를 기준할 때 얘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사자. 얘는 뭐가 될까요? 제3자. 그렇죠. 얘가 제3자라고 불러요. 제3채무자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제3채무자.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이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때는 자신의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3번.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중의 대위 신청이 허용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신청정보, 첨부정보 읽어보시면 될 테고, 여기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병이 의뢰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 병에게 채권을 발생시킨 건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발생시킨 건 뭐죠? 이게 대위 원인입니다. 그럼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가 될까요? 계약서. 계약서. 맞아요. 매매 계약서. 그래서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사문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문서에도 상관이 없고. 맞아요. 매매 계약서는 사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사문서, 공문서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재기 증명원은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재기 증명원은 아무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수수료 법원에 내게 되면 소재기 증명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기 증명원은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옆에다 쓰시죠. 소재기 증명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에도 되고 사문서도 될 수 있지만 소재기 증명원은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 나와 있는데요. 두째 줄 보시면 채권자는 등기 명인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출제하는 놈들도 있어요. 이 주민번호는 등기 명인만 기록합니다. 그러면 등기 명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고 했죠? 채무자. 따라서 채무자는 주민번호가 기록되지만 채권자는 등기명인이 되는 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름과 주소만 기록하고 등기명인은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명의인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관리자와 등기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시죠? 물론 그놈의 민계공 때문에 그래요. 민계공만 열심히 하시니까. 네. 민법 개론 공법 그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이 된다고 했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될 때 이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 안 나셔요? 안 나셔요? 등기필 정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으로 기록될 때 요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되는 것이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인 경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등기 관리자. 그럼 이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꼭 외워달라고 제가 2번이나 강조해드립니다. 이때는 등기 신청인은 등기 의무자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등기 관리자죠.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인이 누구죠? 채권자.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신청인 자체가 없죠. 하지만 보존 등기 명의는 나오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네 번째,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때의 강공서. 이거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작성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까?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통지할 수도 없다고 했죠. 대신 이러한 자들에게 뭘 통지해 준다고 했죠?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이거 빼먹었네. 여기까지. 요 등기관리자, 채무자, 등기명인, 강공서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작성이 돼서 통지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그런데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 대신 작성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그리고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도 있다고 했죠. 맞아요. 영수증은 등기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없죠. 그러면 얘네한테도 뭘 해줘야 됩니까? 등기 완료 통지. 얘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그 다음에 얘네에게는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그래서 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테고 이 채무자는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이게 앞에 걸 기억을 하셔야지만 설명이 되는 건데 얘는 등기 신청인이 있죠.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얘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인데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주죠.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필 정보 대신 작성하는 등기완료 통지. 결국은 둘 다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다시 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기관리자는 왜 등기완료 통지 받습니까? 등기필 정보 대신하는 등기완료 통지.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의무자는요.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 채권자도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네. 이건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위 신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구분건물 소유자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네. 안 그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이 아파트가 있을 테고요. 자이 아파트 등기부는 먼저 천일동 표제부가 있죠. 그리고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쭉 가서 303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이때의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소유자로서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표제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갑은 나머지 표제부 등기를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했죠. 대위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보시면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문장이. 2번,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변경하여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셔요. 이거 했던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 소유자도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지상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용의물권은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 하나는 수목의 소유 목적. 그러면 이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위에 있다. 그렇죠.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자는 이렇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는 등기부가 요것만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만 존재하겠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 여기는 누구 소유가 돼버립니까? 을 소유가 돼버리죠. 이건 뭐가 됩니까? 구분 건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을 테고 1층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층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건 일반 건물 등기부고 이거는 집합 건물 등기부예요. 그럼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반 건물 등기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표제부에서 요쪽으로 바뀌는 등기가 뭐냐면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린 적은 없어요. 대지권 변경 등기는 너무 어려워서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갑이 아니라 을은 2층 소유자죠. 을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표제부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시에 만들어줘야 되죠.
따라서 을은 나머지 표제부 등기도 신청을 할 겁니다. 요 표제부 등기가 바로 대지권 변경 등기예요. 이거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겠죠.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 신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뭐라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 이건 표제부 등기입니다. 이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은 직접 신청, 나머지 것은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대지 소유권의 대위 신청이 나오는데 건물이 멸실 또는 부존재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을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을은 이제 여기다 건물을 신축합니다. 누가 소유자일까요? 을이 소유자겠죠.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는 보존등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면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이 이루어지게 되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이 멸실등기는 누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등기명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멸실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멸실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보존등기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읽어보죠. 건물이 멸실 또는 부존재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출제가 되면 3번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1번, 2번은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